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오늘도 윤수는 삶의 현장에 투입이 돼서 지금 여기 파주에서 그냥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장에서 생계형 돈벌이를 지금 하고 있어서 윤수가 이 산타페는 꼭 자기가 해야 된다는데 어쩔 수 없이 윤수가 오늘 일하고 있어서 저 혼자 진행하고 대신에 인싸케이가 여기 왔어요. 인싸케이. 안녕하세요. 인싸케이가 뭐 산타페 뭐 결함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아까 뭐 지코 카메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에 그 차 잘 모르는 유튜버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더라고. 뭐 사이드 미러에 뭐가 뭐 잘못됐다는 등, 뭐 와이퍼가 너무 긴다는 등, 뭐 그러면서 뭐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드지 옛날에 그 리뷰도 뭐 버튼이 뭐 느낌이 윤선이 형 화이팅! 뭐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어. 하는 그 산타페 보고 뭐 느낀 게 뭔데? 저는 한마디로 딱 요약해도 되나요? 해 뭐. 길게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산타페 잘 맞는 차 같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여기저기 뭐 방열팔, 신슐레이터, 뭐 인슐레이터 포함해가지고 흡음재 진짜 아낌없이 다 바른 것 같은데 맞나요? 나는 그런 걸 안 보니까 모르지. 이거 자석을 뭐 이거 알루미늄이겠지. 좆됐네. 이거 개새끼들. 자석을 괜히 꺼내갖고 왔네. 꺼내지 말거. 그래서 네가 자석 안 꺼내놨구나. 얘네가 이게 디자인도 되게 좀 못생겼는데 사실 이런 급의 차들이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트를 되게 부드러운 걸 써야 돼요. 이런 차들은. 왜냐면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스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엔진 마운트를 다 이렇게 스틸로 크게 잡고 이런 게 사실 알루미늄만큼 좋은 재질을 쓰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스틸을 잡으니까 엔진의 진동이 더군다나 하이브리드인데 모터로 움직이다가 엔진 살아나고 뭐 할 때 이 엔진의 진동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기에 이제 부싱을 되게 부드러운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부드러운 걸 쓰면 달리다가 핸들을 꺾거나 차선 변경을 좀 세게 하게 되면 엔진하고 미션이 안에서 흔들려요. 그 흔들림의 파동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을 밀고, 그러니까 바퀴는 땅에 있고 차체가 좀 높기 때문에 노 사장이 늘 강조하는 저중심,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되고 앞뒤에 무게 배분이 디스트리뷰션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높은 차에서 엔진이 안에서 흔들리면서 차에 어떤 거동에 있어서의 안정감을 흐트러뜨리는 지오메트리의 붕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와서 안 좋은데 여기까지 스틸을 딱 써버리게 되면 얘를 알루미늄으로 썼을 때랑 스틸로 썼을 때는 무게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그러면 얘는 최상부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롤의 흔들림, 롤링이 심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좌우를 이렇게 흔들리는.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건. 근데도 여기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돈을 많이 남겨먹겠다. 이익의 극대화의 목표를 딱 걸고 가면 이런 짓을 하죠. 목적에 사실 맞게 설계했네요. 현대자동차 의선형의 목적이 그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 100점짜리네요. 굉장히 일을 잘하고 연봉 있고. 1억? 뭐, 너 안 가? 안 가요. 자, 그리고 엔진룸에서의 얘기는 딱히 할 게 없는 게 이게 제가 몇 주 전에 리뷰로 좀 많이 깠던 K8 하이브리드 엔진이거든요. 지금 다른 거는 여기 지금 인버터 컨버터에 관련된 시스템에 여기 절연 냉각수 들어가잖아요. 이 냉각수의 위치가 K8은 냉각수의 위치가 여기 있었고 얘는 요 위로 올라왔어요.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버터 컨버터를 또 어떤 게 인버터 컨버터인지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어쨌든 전력을 공급하는 선이 K8은 여기서 이제 두 가닥이 갔는데 얘는 이제 한 가닥으로.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갔는데 이제 플러스만 간 거냐 뭐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두 가닥이 가야 되는데 플러스만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는 접지로 가는 건가? 이게 이거 또 헤쳐먹었네. 안 가냐? 원가를 절감했거나 응? 선을 이렇게 하나를 빼서 원가를 절감했다는 이제 현대차를 미워하는 인싸케의 시선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단일화를 시켜서, 이게 우리 정치 바닥에서도 단일화 중요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단일화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보는 시각은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단일화에 통일했다. 우리 또 안철수 형님이 생각이 나네, 갑자기. 단일화를 성공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손으로 쑤셔 넣었다. 라고 보면 될 거고, 나머지는 볼 거는 없죠. 여기서는 볼 건 없고, 대신에 이 차가 정말 돈을 많이 썼으면 이런 데 상단 부분을 알루미늄 해주면 아주 좋은데 그럴 리가 없죠. 현대자동차가 이런 데를 알루미늄을 할 리가 없고 밑으로 내려. 근데 여기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여기 지금 보면 요게 인사이드 패널 메인 뼈다구거든요. 차체 저쪽에서부터 쭉 와갖고 얘가 이제 정면 추돌 시에 승객석의 붕괴를 막아주고 엔진을 여기다 고정하는 메인 인사이드 패널인데, 얘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두껍게 잘 돼 있고, 옛날이랑 다르게 옆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외부 패널 프레임이 쭉 내려가서 이 인사이드 패널하고 딱 만나요. 이렇게 되면 옵셋 충돌이라고 하죠. 35%, 뭐 25%, 15%의 옵셋 충돌을 했을 때 이쪽에서 내려간 이 프레임하고 이 메인 인사이드 패널이 버텨주면서, 얘가 밀고 들어갔을 때 휠하우스가 버텨주면서까지 해서 승객석의 붕괴를 막아주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구조적으로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브레이크는 전자식 ABS 모듈하고 이렇게 여기서도 단일화를 얘네가 성공. 왜 안철수 형이랑 친한가 본데, 얘네들이. 단일화를 엄청 많이 했네. 보통 이제 BMW나 혼다나 도요타 애들 보면 이쪽에 전자식 브레이크와 전자식 모터랑 ABS 모듈을 분리를 시켜요. 왜냐면 전자식 브레이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치명적인 제동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 ABS 모듈을 따로, 그 다음에 여기다 전자식 모터 따로 해서 약간 분리해가지고 1차, 2차의 안전 이 붕괴에 대한 그 어떤 필터링을 할 수 있고, 또는 각자가 따로 움직여서 최악의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과 ABS 모듈을 분리를 시키는데, 요거는 이제 좋게 보면 단일화를 성공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생산의 용이성이라든가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데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나쁘게 본다라고 하면 저 시스템에 문제가 됐을 때, 예전에 그 펠리세어드는 우리 김 여사님, 그때는 한번 명재님 같이 만났었는데, 김 여사님의 사건이 또 재현되면서, 또 현대자동차를 열심히 빨아주는 유튜버들은 브레이크 꽉 밟아라. 브레이크 꽉 밟으면 산다. 그냥 뭐 그 5천만 원을 꺼내놓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쨌든 저거는 저렇게 해서 브레이크가 치밀하게 작동을 잘하면 되게 좋을 수는 있어요. 요게. 근데 내가 K8에서 이미 증명을 했듯이, 저 현대기아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ABS 모듈과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단일화를 시켜놨다. 저는 상당히 저게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이 난 그 ABS 모듈 관련한 리콜과 무상수리라든가 보상 사례가 여기서는 재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한번 내고 싶고요. 여기 보면 이제 병렬식 시스템의 한계라고 하는 요거요.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 쇳덩어리 요건데, 얘가 알터네이터 제네레다요. 제네레다인데 여기 보면 막 냉각수 들어가잖아요. 그죠? 냉각수가 제네레다 들어가. 왜냐면 얘가 돌아야만 뒤에 있는 배터리,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면서 무부하 상태나 엔진에 남는 힘을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는 없어요. 병렬 시스템의 한계거든요. 얘는 무조건 얘가 돌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회생제동인데, 회생제동으로 충전되는 양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달릴 때 엔진에 남는 힘을 통해서, 원래는 이제 엔진의 동력 쪽에서 남는 힘을 끄집어 당겨 갖고 와서 배터리를 충전해줘야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빛나는 효율성이 나타나는 건데, 얘는 그렇게 되려면 저쪽에 구동 모터 말고 충전 모터, 발전 모터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구동 모터 하나만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기름을 때워서 이 바깥에 있는 알터네이터,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젤을 돌려야만
충전이 되니까 충전 효율에서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비가 잘 나오잖아요, 노 사장님. 연비는 어차피 하이브리드를 걸면 살살 달리면 연비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왜냐면 달리면서 엔진이 개입됐을 때 무조건 얘가 이 겉벨트를 통해서 도니까, 알터네이터가. 그때 충전을 해주고, 그때는 사실 충전을 하면서 기름을 조금 먹으니까 손해가 아니냐 하는데, 악셀을 더 밟아서 기름 분사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점에는 기름 분사보다는 조금이라도 충전이 돼 있는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을 갖고 와서 모터를 돌려서 엔진에 어시스트 해주니까, 어쨌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 연비는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잘 나오는 연비만큼 여러 가지 것들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손실이 없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는 좋은데, 뭐 엔진이 작동할 때 뭐가 안 좋아, 운동성이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막 희생을 막 하면서 연비만 좋아진다. 그게 병렬식 시스템을 쓰고 있는 대부분의 차들에서 나타나는 단점인데, 그러면은 나는 굳이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연비만을 생각해서 차를 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나는 병렬식 시스템은 좀 반대세라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뭐 살살 달리는 사람한테는 이 시스템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룸에서는 뭐 크게 볼 건 없고, 중요한 건 신형 산타페가 워낙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고, 뭐 많은 자동차 유튜버들이 칭찬을 엄청 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달려보면서 또는 하체와 바퀴 서스펜션과 서브 프레임의 구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고 이 차가 껍데기만 바꾼 건지 정말 센세이션하게 이슈를 타도 될 만큼 잘 개발이 된 건지를 이제 밑에랑 옆치기를 통해서 한번 보고 내일 달리면서 싹 다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악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와서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생긴 거는 뭐 소렌토나 기존의 산타페에 비해서 뭐 딱히 달라진 점을 찾기는 어렵죠. 왜냐면 소렌토가 나올 때 이미 3세대 서브프레임 앞으로 확장된 우물정자 이게 이미 들어갔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얘네가 신형 산타페가 모양이 바뀌면서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제가 볼 때는 껍데기만 바꾼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방음 스펀지 같은 거 비닐로 까만색 이 고기 살 때 담아주는 비닐봉지로 싹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소음 안 들어가. 조용하겠는데? 근데 방청제를 보통은 이렇게 좀 많이 도포를 해야 되는데 여기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조금 약간 성의 있게 발라놨어요. 딱 각 잡아갖고 뿌려놨는데 그거 외에는 없고. 얘네들이 어떤 방청대에 대해서 분석 데이터가 있어서 딱 저만큼만 뿌린 거예요? 그렇지. 근데 다른 데는 습기가 차도 365일 5년 타도 괜찮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저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얘는 그 철판에 어떤 부식이나 녹쓰는 거를 막기 위해서 뿌린다라기보다는 그 소음이라든가 네. 뭐 그런 데에 더 영향,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튀어서 여기가 이제 상처가 나고 뭐 할까봐 하는 거지, 이거를 철판에 부식과 녹쓰는 걸 방지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아연 도금을 해갖고 이걸 만들기 때문에 녹이 쓰는 거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얘를 뿌리는 건 아니거든. 얘를 뿌려도 어차피 이런 틈으로는 다 네. 묻기 때문에 그거랑은 크게 관련이 나나 없다라고 보는 사람. 그나마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뿌리는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여전히 얘네들은 여기 보면 고무예요? 고무로 돼 있어요. 고무. 알루미늄을 아직도 쓰지 않죠. 이건 뭐 일본 차도 마찬가지인데, 대신 일본 애들은 부신 기술하고 댐퍼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런 데를 유럽 애들처럼 알루미늄 브라켓을 쓰지 않고도 좋은 진동 감소를 하게끔 하는데, 현대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는 제네시스의 어떤 상급 버전 외에는 그거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댐퍼는 사실 제가 봤을 때 훌륭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많이 두꺼워진 편이죠. 이 두께가 많이 두꺼워진 편인데, 저는 사실 이 차의 전체 크기나 운전을 해봤을 때 움직이는 걸 보면 댐퍼의 댐핑 압력은 되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되게 부족하고, 여기에 이렇게 커다란 진동추를 달아놓은 걸 보면 댐퍼 자체에서 생기는 노이즈가 꽤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달았는데,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여기에 정말로 진동을 얘네가 많이 흡수를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싸구려 볼트로 잡지도 않을 뿐더러 이 전체를
이 고무가 아닌 굉장히 계산이 잘 된 무거운 줄을 가지고 여기에 진동 펄스를 억제를 시키는데 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진동이 생겼고 이 진동을 조금 상쇄시키기 위해서 얘를 달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진동이 많이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고 근데 일단은 시도했다라는 거는 좀 좋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프링은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여기서 권선량이 하나 더 많고 촘촘하게 가뿐겼으면 뒤에처럼 그러면 부드럽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권선을 3개 반만 감은 거는 약간 탱탱하게 감은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앞쪽에 무게 편중이 꽤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앞쪽에 스프링을 이렇게 탱탱하게 잡아서 엔진의 무게와 함께 얘가 어느 정도 지면과 차를 잘 지탱하게 잡았고 너는 오지 마. 뒤에는 얘네가 스프링의 권선량을 굉장히 많이 감았어요. 이렇게 감으면 되게 부드럽게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 무게 편중이 많으니까 뒤쪽을 부드럽게 해서 코너를 돌 때나 좀 과격하게 몰았을 때 뒷바퀴가 노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세팅. 저런 세팅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알버트 비어만 형이 왔다 간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저렇게 되지 않나라고 예측이 되는데 어쨌든 저 부분은 세팅을 나름 노력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브레이크는 뭐 그냥 벤틸레이션은 들어갔고요. 벤틸레이션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디스크 뭐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패드는 좀 작아요. 그래서 소음이 안 나게끔 하는 건데 요 패드에 요 전체에 있는 패드 말고 요 안쪽에 디스크와 맞닿는 요 부분이 되게 작거든요. 요걸 봤을 때 제가 아직은 급브레이크를 안 밟아봤는데 K8 리뷰했을 때 나왔던 그런 세팅이 분명히 여기서도 나올 거라고 아까 살짝 타봤을 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지금 걱정이 되고 브레이크는 원피 캘리퍼, 피스톤 하나짜리 캘리퍼가 지금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바퀴에는 당연히 2차급에 다 들어가는 너클암을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너클암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넣어놨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를 이렇게 묶어놨는데 여기서도 아마 잔진동의 펄스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스틸로 해놨는데 이 스테빌라이저가 좌우의 수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버틸 때 이쪽을 통해서 아마 진동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진동줄을 달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 차를 탈 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스테빌라이저에서 또 여기 이 부분도 요 부분, 요 스테빌라이저 잡아지는 요 브라켓. 요 부분도 여기 스틸 서브 프레임에 스틸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서도 잔진동이 이게 스테빌라이저가 좌우로 차가 롤이 생길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큰 파동이 생겨요. 쇠를 억지로 꺾어버리니까. 근데 저렇게 스틸로 하고 스틸로 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스틸로 다 잡으면 잔진동 펄스가 많이 생기죠. 근데 이 부분은 얘를 알루미늄으로 하던 아니면 저쪽을 알루미늄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뭐 이 차가 안 비싸다면 안 비싸고 일반인들한테는 비싸다면 비싼 건데 껍데기를 이쁘게 다듬는 데만 너무 열중한 나머지 정말 짜임새 있게 일반 소비자가 보지 못하는 곳에 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소재와 설계 공학적인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소비자들이나 저 같은 사람이 그걸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는 진심이구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껍데기로 소비자들한테 뭐를 보여지는 데만 진심이고 이윤의 극대화에만 너무 진심인 기업이 아닌가 상당히 심히 우려 섞인 저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렇다고요. 근데 저런 것들이 개선이 아직까지도 안 된 걸 보면 참 현대자동차도 대단한 것 같고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서브 프레임의 이 서스펜션 이 맥퍼슨 스트럿 요 맥퍼슨 스트럿 로암이 달리는 요 부분 앞쪽에 있는 요 부분이 롤케이크이고 뒤쪽에 있는 볼 방식인데 아반떼나 소나타가 쓰는 정도의 크기에 아직까지 저 안에 들어가는 요 안에 들어가는 이 부싱 요거죠 요 안에 들어가는 부싱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부싱, 이 롤케이크 앞에 들어가는 요 안에 들어가는 부싱, 크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요런 부분이 뭐 구조적으로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는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좋은 거 아니는데 알루미늄이 아니죠. 스틸인데 색깔을 칠해놔서 이런 거지 스틸입니다. 여기 알루미늄 안 써요.
그 스틸에 싹 다 스틸이잖아요, 밑에도. 근데 이 맥퍼슨 스트럿암을 좀 여기를 좀 크게 만들고 이 안에 좋은 부싱을 넣고 여기도 좀 과거랑 다르게 저 부싱의 소재라든가 두께라든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하면 차가 진짜 엄청 좋아지거든요. 엄청나게 안정감이 생기고 거기에 플러스 댐퍼를 좀만 바꿔주면 완전히 주행 특성이 바뀌게 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현대자동차는 서스펜션에 대한 정말로 차가 달리고 서고 돌아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따지면 무릎과 발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투자가 없어요. 항상, 왜냐면 여기 투자를 하려면 연구개발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얘네들이 받아야 되는, 견뎌야 되는 하중과 강성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발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늘 현대차나 기아차를 타고 조금만 세게 가면 얘네들을 까는 이유는 이 서스펜션에 대한 투자가 없는 거예요. 정작 차는 달리고 서고 도는 건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요. 알버트 비어만이 있을 때 그때는 그래도 세팅값이든 뭐든 소재든 사실 저는 투자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기업의 수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장이 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자동차 기업을 끌고 갔을 때랑 차에 대해서는 족도 모르고 돈 버는 거에만 혈연이 돼 있고 투자자들이나 주식에만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동차 기업을 끌고 갔을 때랑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니까 제가 맨날 현대 기아차를 타면서 까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고 이번에 판매하고 있는 G80은 나왔을 때 서스펜션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때 내가 칭찬 많이 했잖아요. 그 알버트 비어만하고 피에지라만 작품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자동차에 얼마나 진심입니까? 한 명은 X5와 7 시리즈의 골격 아키텍처를 전담했던 분이고 한 명은 BMW M 디비전을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아반떼 AD,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 제네시스의 플랫폼, 서스펜션의 구조, 그리고 그랜저 IG 초기형 모델. 내가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그렇게 차를 아는 사람들이 차를 만들면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근데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는 얘는 사실 내가 봤을 때 껍데기도 이게 잘 만든 껍데기입니까? 디자인을 지네 마음대로 한 거지 이게 잘 만들었다고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면 볼수록 디자인이 이상한데 디자인만 호탁하게 한 것 빼고 나는 도대체 이 차에 뭐 파워트레인이 뭐 개선된 것도 없고 뼈다구가 개선된 것도 없고 지금 여기만 봐도 서스펜션에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이 차를 빨아주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뒷바퀴로 가요.